늙으면 며느리가 모셔야지. 내가 해라. 내 똥기저귀 내가 갈아줘. 남들한테 내 추한 꼴 보이기 싫다. 시어머니는 병상 위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젊을 땐 남의 집 귀한 딸을 하녀처럼 부리던 입으로 이번엔 대소변까지 책임지라 명령하듯 말했죠.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꺼내든 건 초호와 요양원 팜플렛 한 장, 밥상이 아닌 돈으로 끝내는 효도, 이 집안의 서열이 뒤집히는 결정적 순간,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가맹점 전체 순수익 5억 2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고 실적입니다. 대표님.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엄마의 식탁 본사 대표실. 김 실장의 보고에 강민주는 쥐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입가에 서늘하고도 매혹적인 미소가 번졌다. 5억. 10년 전 갓난아이를 업고 김치를 담그며 흘렸던 피눈물의 대가치고는 꽤 달콤한 숫자였다. 수고했어요. 전 직원 특별 성과급 지급하세요. 아, 내 몫은 제외하고. 대표님, 그래도 이번 분기 수익이 됐어요. 돈은 이미 썩어날 만큼 있으니까.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 깔린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발밑에 엎드린 보석들 같았다. 그녀가 입은 이탈리아 최고급 원단의 맞춤 정장은 성공한 사업가의 갑옷이었다. 하지만 손목 시계를 확인한 순간 민주의 눈빛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익숙한 체념과 긴장이 들어찼다. 오후 6시 30분. 마법이 풀릴 시간이었다. 김 실장, 퇴근해요. 나는 옷 좀 갈아입고 갈 테니. 민주는 대표실 안쪽 지문 인식을 해야만 열리는 시크릿 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화려한 드레스룸과는 어울리지 않는 퀴퀴한 곰팡내를 풍길 것만 같은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실크 블라우스를 벗어 던지고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카디건과 무릎이 툭 튀어나온 검은색 면바지로 갈아입었다. 화장기를 말끔히 지우고 머리를 질끈 묶자 거울 속엔 연 매출 500억 기업의 CEO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엔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는 돈 못 벌어 기죽은 며느리 강민주만이 서 있었다. 가자, 지옥으로. 민주는 씁쓸한 독백을 뱉으며 회사 문을 나섰다. 지하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철저한 위장이었다. 그들이 내 진짜 통장 잔고를 아는 순간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말하는 ATM기가 되어 뼈까지 발라먹힐 테니까. 다녀왔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시댁 현관.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파스 냄새와 오래된 메주 냄새가 비강을 찔렀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최진수와 시누이 최미영이 시체처럼 늘어져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왔어? 밥 줘. 배고파 죽겠다. 진수는 아내가 들어왔는데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리모컨만 까딱거렸다. 미영은 한술 더 떴다. 올케 올 때 멜론 좀 사오지. 아까부터 그게 딱 먹고 싶던데. 센스 없게 빈손이야? 죄송해요, 아가씨. 가게 마감이 늦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내일은 꼭 사올게요. 민주가 짐짓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대답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박영순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다.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녀의 고약한 심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어미야, 너는 밖에서 돈도 쥐꼬리만큼 벌면서 뭐하느라 이렇게 늦게 다녀? 여자가 밖으로 돌면 집안 꼴이 엉망이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손님이 갑자기 몰려서. 핑계는 그깟 반찬 가게 하루 종일 서 있어 봤자 내 아들 월급 반이나 나오냐? 꼴에 사장 소리 듣고 싶어서 용쓰기는. 영수는 혀를 쯧쯧 차며 민주의 낡은 카디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옷꼬라지하고는 어디 가서 우리 진수 망신시키지 말고 좀 단정하게 입고 다녀라. 구질구질하게 그게 뭐냐? 민주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어머니, 이 카디건 살 돈은 없어도 어머니가 사시는 이 낡은 빌라, 아니, 이 동네 전체를 현금으로 살 돈은 제 주머니에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얼른 저녁 차릴게요. 주방은 전쟁터였다. 싱크대에는 아침부터 쌓인 설거지감이 산더미였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과일 껍질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민주는 익숙하게 고무장갑을 꼈다. 달그락 달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민주가 차려준 밥을 먹고 민주가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민주를 씹었다. 아휴, 올케는 손이 너무 느려. 반찬 가게 한다는 사람이 왜 그래? 야, 내가 이해해라.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몸이 고생하는 거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민주가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주방을 나오려던 참이었다. 어미야, 잠깐 이리 와봐라. 영순이 소파 상석에 앉아 민주를 불렀다. 민주가 다가가자 영수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꺼내 민주의 손에 쥐어주었다. 옛다. 민주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포장지가 꼬깃꼬깃해진 먼지와 보풀이 묻은 누룽지 사탕 2개가 놓여 있었다. 너 오늘 고생해서 주는 거다. 이거 시장 입구방 영감이 맛있다고 준 건데 내가 아끼려다가 너 주는 거야. 감사히 먹어라. 순간 민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연 매출 500억 기업의 대표, 수많은 직원을 거느린 오너. 그런 그녀가 받는 노동의 대가가 고작 먼지 묻은 공짜 사탕 2알이라니. 심지어 사온 것도 아니고 얻어온 것. 자신을 사람이 아닌 사탕 2알이면 꼬리치며 좋아하는 게 취급을 하는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 그래. 넌 시어미 잘 만난 줄 알아라. 어디 가서 며느리한테 사탕 챙겨주는 시어미 없다. 영수는 선심 썼다는 듯 TV로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주머니 속에서 사탕을 움켜쥐었다. 바스락. 사탕이 으깨질 듯 비명을 질렀다. 그래, 이 사탕 아주 잘 기억해 둘게요. 어머니가 제게 주신 이 값어치 정확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주말이었다. 민주는 베란다에서 산더미 같은 빨래를 널고 있었고 영수는 욕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어미야, 욕실 바닥에 물때 낀 거 안 보이냐? 락스 뿌려서 빡빡 좀 닦아라. 어머니, 저 지금 이불 빨래 널고 있어요. 이것만 다 하고 닦을게요. 아이고, 답답해. 일머리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종종거리지. 비켜라. 내 성질 급해서 내가 하고 만다. 영수는 며느리 보란 듯이 쾅 소리를 내며 욕실로 들어갔다. 내가 내 집 청소도 맘대로 못하고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냐. 아이고 내 팔자야. 욕실 안에서 락스통 던지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소음이 들려왔다. 민주는 베란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10년째 레퍼토리다. 저러다 나중에 허리 아프다고 또 파스 붙여달라고 하겠지. 그때였다. 으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쿠당탕.
하는 묵직한 파열음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었다. 무언가 크게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어머니, 엄마. 민주와 거실에 있던 남편이 동시에 욕실로 뛰어갔다. 욕실 문을 열자 바닥에 널브러진 락스통 사이로 영순이 기괴하게 꺾인 다리를 부여잡고 거품을 물고 있었다. 아이고, 내 다리나 죽네. 사람 살려.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꺼지고 집도이가 피곤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남편 진수와 시누이 미영이 의사에게 매달렸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고관절, 즉 대퇴골 경부 복합 골절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뼈가 많이 약해진 상태라 수술은 잘 됐어도 예후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안경을 고쳐 썼다. 그리고 민주와 시댁 식구들을 번갈아 보며 민주에게는 기회이자 그들에게는 재앙이 될 선고를 내렸다. 최소 6개월은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십니다. 대소변부터 식사까지 24시간 누군가 옆에 붙어 있어야 해요. 전문 간병인을 쓰시든 가족분이 붙어 계시든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활까지 생각하면 1년은 보셔야 할 겁니다. 정적? 무거운 침묵이 복도를 짓눌렀다. 24시간 간병. 그것은 곧 지옥의 시작을 의미했다. 남편 진수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갔다. 시누이 미영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으로 꽂혔다. 벽에 기대어 무표정하게 서 있는 낡은 카디건을 입은 며느리 민주에게로. 여보, 올게. 그들의 눈빛은 탐욕스럽고 뻔뻔했다. 돈도 못 벌고 시간 많은 내가 당연히 해야지라는 무언의 압박. 민주는 그들의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주머니 속에 든 으깨진 사탕 껍질을 만지작거렸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눈동자가 이체를 띄었다. 기회가 왔어. 민주는 겁먹은 표정을 연기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은 제가 모셔야죠. 가족이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지옥불에 타 죽는 건 민주가 아닐 것이다. 탁, 탁, 탁. 정적만이 감도는 6인실 병실. 커튼으로 가려진 좁은 공간을 채우는 건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프음과 남편 최진수가 두드리는 계산기 소리뿐이었다. 진수는 미간을 한껏 찌푸린 채 스마트폰 메모장과 계산기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간병인 하루 일당이 15만 원, 주말엔 특근 수당 붙어서 17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여기에 식대별도 명절 수당별도.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똥 기저귀 가는 게 대기업 과장 월급보다 많아? 여보, 당신 이거 봤어? 요즘 간병인 시세가 이렇대. 이게 말이 돼? 침대 옆 보조의자에 죄인처럼 앉아 사과를 깎던 민주는 짐짓 놀란 척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정말이요? 세상에 그렇게나 비싸요? 그렇다니까. 6개월이면 간병비만 3천만 원이야. 우리 집 기둥뿌리 뽑으란 소리지. 진수는 신경질적으로 계산기를 침대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 소리에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던 시어머니 영순이 움찔했지만 눈은 뜨지 않았다. 그녀 역시 아들의 돈 타령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한 것이다. 그때 병실 문을 열고 시누이 미영이 들어왔다. 손에는 편의점 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자기 것과 오빠 것, 민주의 것은 없었다. 오빠 엄마 보험사에서 뭐래? 간병비 나온대? 실비는 되는데 간병비 특약은 안 넣었어. 젠장, 그때 넣을걸.
아우, 짜증나. 그럼 생돈 나가야 하는 거야? 미영은 빨대로 커피를 쪽 빨아먹으며 인상을 썼다. 그녀의 시선이 민주에게 닿았다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빠르게 흩어졌다. 옳게 깎던 사과는 마저 깎지? 엄마 계시면 드시게. 네, 아가씨. 사각, 사각. 과도 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진수가 미영에게 눈짓을 보냈다. 내가 말해라는 신호였다. 미영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민주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옳게. 오빠랑 상의 좀 해봤는데 말이야. 솔직히 우리 형편에 간병인 쓰는 건 오바야. 엄마가 낯선 사람 불편해하는 성격인 거 알지? 네, 알죠. 나는 딸이라서 엄마 몸 보는 거 더 불편해. 그리고 나 비위 약한 거 알잖아. 미영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뱉으며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 어제 20만 원 주고 받은 화려한 큐빅 네일 아트를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아, 나 이번에 네일 새로 해서 물 묻히면 안 되는데. 엄마 똥 닦다가 이거 큐빅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해? 올케는 손톱 짧으니까 상관없지? 주부 구단이잖아. 민주의 시선이 미영의 화려한 손톱과 물이 닿아 퉁퉁 불어터진 자신의 손끝을 번갈아 향했다. 민주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딸이라서 불편하고 손톱 망가질까봐 엄마 대소변을 못 받겠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그래도 24시간 간병은 전문가가 하는 게. 전문가? 웃기고 있네. 진수가 끼어들었다. 그는 혀를 차며 민주를 쏘아붙였다. 당신 그 반찬 가게 알바에서 한 달에 얼마 벌어? 150? 200은 되냐?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냥 용돈벌이 수준이에요. 그것 봐. 당신이 나가서 뼈 빠지게 양파 까고 마늘 다져봤자 간병비 반도 못 번다고. 경제적으로 생각해보자. 당신이 그 알바 때려치우고 엄마 보는 게 우리 집 전체로 보면 이득이야.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남편은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포장했다. 아내의 노동력을 영원으로 책정하는 그 기적의 계산법. 민주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하지만 여보, 가게 사장님이 갑자기 그만두면 곤란해하실 텐데. 남의 가게 사정이 중요해.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는 게 중요해. 너 진짜 이기적이다. 진수의 목소리가 커지자 타이밍 좋게 영순이 신음하며 눈을 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 깼어? 진수야, 나 요양원은 안 간다. 절대 안 가. 내 친구 순자도 요양원 갔다가 3달 만에 죽어서 나왔어. 거긴 고려장이야. 영수는 링거가 꽂힌 손으로 진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절규하더니 이내 민주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미야, 너는 가족이잖니. 내가 너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어도 내 딸처럼 걷었다. 내가 해라. 내 똥기저귀 내가 갈아줘. 남들한테 내 추한 꼴 보이기 싫다. 부탁이 아닌 명령. 거절하는 순간 민주는 페류나 며느리가 될 것이다. 민주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간병인 쓰는 돈 아까운 것도 알고요. 그런데 뭐,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영순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민주는 어깨를 움츠리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 가게 계약할 때 쓴 계약서가 있어요. 1년 안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거든요. 사장님 남편분이 검사 출신 변호사라 워낙 깐깐하셔서. 위약금? 알바 주제에 무슨 위약금이야? 진수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민주는 눈동자를 도르르 굴리며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제가 반찬 레시피를 배우는 조건으로 일하는 거라서요. 교육비랑 손해배상금이랑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내야 한대요. 500만 원. 병실이 떠나가라 진수와 미영이 동시에 소리쳤다. 진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미쳤어? 무슨 반찬 가게 위약금이 500이야? 그 사장 사기꾼 아니야? 야, 그냥 배째라고 해. 여보, 법대로 하면 더 골치 아파진대요. 내용 증명 보내고 압류 건다고 하셔서. 민주의 거짓말에 진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는 다시 계산기를 미친 듯이 두드렸다. 탁, 탁, 탁. 손가락이 부러질 듯 격렬했다. 간병비 3천만 원. 위약금 500만 원. 차액 2,500만 원. 진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500만 원이면 그의 2달치 용돈이자 몰래 숨겨둔 비상금의 절반이었다. 살점을 떼어내는 듯한 고통이 스쳤다. 하지만 3천만 원을 날리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는 마치 나라를 구하는 결단이라도 내리듯 억지로 입을 열었다. 아우 씨발. 그 생돈 500을 날려야 한다니. 여보, 그냥 제가 밤에 몰래 와서 간병하고 낮에는 가게 나갈게요. 위약금 너무 아깝잖아요. 시끄러. 그러다 엄마 병 더 도지면 병원비가 더 나와. 젠장 알았어. 내가 낼 테니까 당장 때려치워. 진수는 씩씩거리며 민주에게 삿대질을 했다. 대신 너 본전 뽑을 때까지 엄마 똥기저귀 갈면서 뼈 삭도록 일해. 500만 원어치 노동으로 갚으라고. 알았어? 민주의 눈이 반짝였다. 미끼를 물었다. 그것도 아주 깊숙이. 정말요? 여보가 위약금 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에요? 아,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냐?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말고 정리해. 시어머니 영순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감격한 듯 두 손을 모았다. 네, 여보.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게 정리하고 내일 다시 올게요. 병원을 빠져나온 민주는 주차장 구석진 곳에 세워진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심 리무진으로 향했다. 운전석에 있던 김 실장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민주는 대답 대신 차에 올라탔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병실에서의 퀴퀴한 냄새가 사라지고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영순이 잡았던 손을 벅벅 문질러 닦았다. 피부가 빨개질 정도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치 오물을 씻어내듯이. 김 실장. 네, 대표님. 민주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의 주눅든 며느리는 없었다. 냉철하고 서늘한 CEO의 목소리였다. 내일 오전 스케줄 다 비우세요. 그리고 더 헤리티지 노블 카운티 BVIP실 당장 계약 진행해요. 조건은 하나. 가족이 절대 개입할 수 없는 완벽하게 돈으로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병원을 빠져나와 강남의 화려한 도로 위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민주는 차창 밖을 보며 차갑게 지시를 이어갔다. 그리고 하나 더. 남편 최진수, 시누이 최미영. 두 사람의 금융 정보를 스크리닝 하세요. 신용정보조회 말씀이십니까? 네. 남편이 몰래 가입한 마이너스 통장, 시누이가 돌려막고 있는 카드 리볼빙 잔액, 제2금융권 대출까지 10원 단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찾아내세요. 민주의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내일 아침 그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완벽한 채무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고마워. 가게 잘 정리할게. 내일 봐.
전송 완료. 민주는 닫힌 핸드폰 액정을 보며 중얼거렸다. 500만 원이라 싸게 먹혔네. 최진수. 그녀는 남편이 호언장담했던 그 위약금이 나중에 그들의 목을 어떻게 조여올지 상상하며 눈을 감았다. 사냥 준비는 끝났다. 이제 포식자의 시간이다. 후루룩. 영순이 뜨거운 사골 국물을 들이켰다. 퇴원을 앞둔 그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다. 병원밥이 맛없다 투정하면서도 한 그릇을 싹 비운 영순이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네. 병원밥은 영 입에 안 맞아서 원. 엄마, 집에 가면 올케가 삼시세끼 따뜻한 밥 해다 바칠 텐데 뭐.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네. 신우이 미영이 옆에서 알랑거렸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쇼핑몰을 검색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빠 올케 언제 온대? 가게 정리하고 온다며. 위약금 500만 원은 오빠가 입금해줬어? 아침에 보내줬지. 속이 쓰려 죽겠다, 진짜. 야, 너희들은 나한테 절해라. 내가 그 큰돈 써서 엄마 편한 길 터준 거야. 진수는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한 투사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생색을 냈다. 500만 원. 그 돈이면 자신의 중고차를 바꿀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앞으로 며느리를 평생 무료 간병인으로 부려먹을 수 있다면 남는 장사였다. 드르륵. 병실 문이 열리고 민주가 들어왔다. 여전히 무릎 나온 바지에 낡은 카디건 차림.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평소의 장바구니가 아니었다. 묵직해 보이는 짙은 갈색의 가죽 서류 가방. 언뜻 봐도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인 가족들은 그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벨루티 브리프 케이스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왔어? 표정이 왜 그래? 가게 정리하니까 시원섭섭해? 진수가 짐짓 위로하는 척하며 손을 내밀었다. 사직서나 폐업 신고서 가져온 거야? 이리 줘봐. 내가 확인하고 태워버리게. 깔끔하게 잊고 새 출발하자고. 새 출발이라 좋은 말이네요. 민주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다. 쿵. 가방이 내려앉는 소리가 유난히 묵직했다. 어머님, 퇴원 준비는 다 되셨죠? 그래. 짐은 진수가 다 쌌다. 너는 가서 휠체어나 가져오너라. 내 발로 걸어나가긴 힘들어서 원. 영순이 당연하다는 듯 명령했다. 민주는 그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가방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딸깍. 경쾌한 금소금이 병실의 공기를 갈랐다. 가게 정리하느라 고생 좀 했다. 어디 보자. 위약금 영수증은 받아왔어? 진수가 참지 못하고 가방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누런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다. 이건가? 진수는 봉투를 거칠게 뜯었다. 안에서 빳빳한 A4 용지 2장이 나왔다. 그는 영수증이라는 글자만 찾으며 눈을 빠르게 굴렸다. 어디 보자. 금액이요? 진수의 눈동자가 정지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억.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5억? 뭐? 500이 아니라 5억? 오빠 놓아놨어? 글씨도 못 읽어? 미영이 낄낄거리며 진수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다. 하지만 종이를 본 미영의 입도 떡 벌어졌다. 입금 확인증. 수신주 더 헤리티지 노블 카운티. 금액 금 5억 원정 5억. 내역 BVIP 로얄 스위트 입소 보증금 완납. 이게 뭐야? 5억? 올케.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오빠 몰래 사채 썼어. 미영이 꽥 소리를 질렀다. 영순도 놀라서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뭐라? 5억? 그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병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민주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너 미쳤어? 우리 집을 담보로 잡힌 거야? 사채업자한테 신장이라도 팔았어?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민주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진수의 손을 가볍게 쳐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다. 아주 작고 직사각형의 빳빳한 종이. 주맘스 테이블 대표이사 강민주.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석자가 병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맘스 테이블? 그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는 그 반찬 가게. 미영이 홀린 듯 명함을 집어들었다. TV 맛집 프로그램에서 홈쇼핑에서 숱하게 봤던 그 로고. 연 매출 수백억 신화의 주인공.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 무릎 나온 바지를 입은 자신의 올케였다. 이게 너라고? 진수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민주는 우아하게 팔짱을 끼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네, 접니다. 당신들이 반찬 가게 알바라고 무시하던 하루 종일 마늘 까고 양파 다지는 그 사장님이요. 정적? 산소호흡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진수는 입을 뻐끔거렸고 영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거짓말. 너 명함 팠지? 사기치는 거지? 내가 무슨 사장이야.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던 게. 진수가 악을 쓰며 현실을 부정했다. 민주는 피식 웃으며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서 진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법인 계좌 잔액. 0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한눈에 세기도 힘든 숫자. 확인됐어? 더 보여줘? 민주는 핸드폰을 거두고 얼어붙은 영순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상냥했지만 그 내용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어머님, 남의 손 타기 싫으시다면서요? 모르는 사람이 몸 만지는 거 죽기보다 싫으시다면서요. 그건.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여기 계약서 보이시죠? 더 헤리티지 노블 카운티. 민주는 두 번째 서류인 프리미엄 케어 약정서를 펼쳐 보였다. 여기 월 이용료가 300만 원이에요. 식사는 호텔 출신 셰프가 어머님 혈압, 당뇨 체크해서 저염식 코스로 차려드리고요. 침대 시트는 매일 갈아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간병. 민주는 손가락으로 약정서 하단을 짚었다. 간병인 자격증 있는 전담 매니저가 3교대로 24시간 붙을 겁니다. 어머님 똥 기저귀. 어머님이 찝찝해하기도 전에 전문가들이 알아서 보송보송하게 갈아드릴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죠. 영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팜플렛 속에 있는 화려한 시설 사진들. 호텔 로비 같은 응접실, 사우나, 정원. 눈이 돌아갈 만큼 호화로웠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고려장이냐? 돈으로 때우겠다는 거냐? 영순이 팜플렛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나는 며느리 내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고 내가 수발드는 게 편하다는데 어디서 돈 자랑질이야. 시어미를 돈 주고 팔아넘겨. 영순의 절규에 민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팜플렛을 줍지 않고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았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제가 어머님 밥 해드리고 대소변 받아내는 그 1시간 동안 저는 500만 원을 법니다. 제 시급이 500만 원이라고요. 제가 직접 똥 기저귀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일해서 번 돈으로 어머님을 황제처럼 모시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진짜 효도 아닙니까? 그게 훨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데요. 민주는 시선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남편 진수를 바라봤다.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 경제적으로 생각하자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가족이잖아. 가족? 그래, 가족이니까 이 비싼 곳에 5억이나 처박아 드리는 거야. 생판 남이었으면 5억은커녕 500원도 안 썼어. 민주는 진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진수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당신 월급 350만 원이지? 여기 한 달 이용료가 300이야. 당신 월급 몽땅 털어 넣어도 생활비도 안 돼. 감당돼? 안 되지? 그럼 조용히 해. 돈 내는 사람이 결정권자야. 꼬우면 당신이 5억 가져오고 매달 300만 원씩 내면서 직접 모시던가. 진수는 입을 다물었다.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돈, 그 빌어먹을 돈 앞에 그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민주는 다시 영순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선택하세요. 저 따라가서 최고급 호텔 같은 곳에서 여왕처럼 사시겠어요? 아니면 민주의 시선이 진수와 미영을 훑었다. 능력도 없고 효심도 없는 아들딸 밑에서 눈칫밥 먹으며 방구석에 누워 계시겠어요? 아가씨는 비위 약해서 똥도 못 닦는다던데. 미영이 찔끔하며 고개를 돌렸다. 영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였다. 민주가 발을 치우고 자신이 밟아 구겨진 팜플렛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직 모르시나 보네요. 민주는 구겨진 종이를 손바닥으로 탁탁 펴서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영순의 무릎 위에 그것을 정중하지만 강압적인 손길로 올려놓았다. 가서 직접 보세요. 며느리 손길보다 돈의 손길이 얼마나 짜릿하고 편안한지. 영수는 팜플렛을 쳐내고 싶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진 호텔 뷔페 사진과 사우나 사진이 너무나 유혹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눈빛이 거역할 수 없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영수는 저도 모르게 팜플렛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욕망은 솔직했다. 가간다. 영순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요? 안 들려요. 간다고. 가면 될 거 아니냐?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돈 좀 벌었다고 시어미를 쫓아내고 흑흑. 영수는 억울해서 우는 척했지만 팜플렛을 쥔 손에는 힘이 꽉 들어가 있었다.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올라와요. 모셔갈 준비 끝났으니까. 전화를 끄는 민주가 진수에게 쐐기를 박았다. 아, 그리고 여보. 당신한테 할 말 남았어. 뭔데? 당신이 준 위약금 500만 원 잘 받았어. 근데 당신 그 돈 어디서 났어? 당신 비상금 털어도 300밖에 없었잖아. 진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나머지 200 마이너스 통장에서 뺐지? 그것도 모자라서 제2금융권 대출까지 손댔더라. 너 그걸 어떻게 해? 민주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김 실장이 밤새 정리한 최진수, 최미영 채무 및 금융거래 내역서. 이제 효도 끝났으니까 우리 부부 정산 좀 해야지. 당신들 목줄 내가 쥐고 있거든. 민주가 서류를 흔들자 종이가 팔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진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파라락. 민주가 던진 서류 뭉치가 진수의 얼굴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흩어졌다. 최진수 채무 및 금융거래 내역서.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자신의 치부에 진수의 얼굴이 붉은색을 넘어 흑빛으로 변했다. 수치심은 곧장 분노로 점화되었다. 아, 강민주. 진수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식탁을 내리쳤다. 쾅! 철제 식탁이 요란하게 울렸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 뒤를 캐? 흥신소라도 썼냐? 이게 미쳐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 흥신소라니요. 내 남편이 빚쟁이한테 쫓길까봐 걱정돼서 합법적으로 알아본 건데.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여유로운 태도가 진수의 열등감에 기름을 부었다. 웃기지 마. 누가 빚쟁이한테 쫓겨? 내가 알아서 해. 내가 가장이야. 이 집안 기둥이라고. 감히 여자가 밖에서 돈 좀 번다고 남편을 가르치려 들어? 진수는 씩씩거리며 민주가 가져온 5억 원 입금 확인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뭐? 5억? 당장 환불해. 내 허락도 없이 무슨 5억이야? 이 돈이면 빚 갚고 차 바꾸고 상가 투자를 해도 몇 개를 하는데 그 돈이 탐나니? 당연하지. 우리 부부잖아.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당장 환불해 오라고. 진수가 민주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폭력이 오가려는 일촉즉발의 상황. 옆에서 지켜보던 시누이 미영도 거들었다. 그래, 옳게. 솔직히 5억은 에바지. 엄마가 무슨 재벌 사모님이야? 그냥 적당한 요양원 보내고 남는 돈으로 오빠 빚도 좀 갚고 우리 남편 사업 자금도 좀 융통하고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다. 민주는 진수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쳐내며 싸늘하게 웃었다. 내 돈이 내 돈? 착각하지 마.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켰다. 김 실장, 지금 즉시 실행해. 네, 대표님. 남편분이 사용 중인 가족카드 및 생활비 연결 계좌 전부 정지시켰습니다. 지급 정지 공문은 내일 아침 내용 증명으로 발송됩니다. 진수가 황급히 자신의 지갑을 열어 카드를 확인하려는 찰나 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어댔다. 징, 징, 징.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폭주했다. 5호 카드 최진수 가족회원님, 본회원 강민주의 요청으로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은행 생활비 자동이체 계좌의 출금이 정지되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 진수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너 진짜 미쳤어? 카드를 막아? 내가 이 카드로 백화점 가서 VIP 라운지 쓰는 거 알면서 착각하지 마. 민주가 진수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당신 월급 350만 원이야. 그 돈으로 백화점 VIP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거 내 신용으로 발급해준 가족 카드야. 당신이 누리던 그 대우 다 내 돈 덕분이었다고. 관리비, 식비, 보험료, 당신 품위 유지비 한 달 생활비 600만 원. 당신 월급 350만 원 빼고 부족한 250만 원. 지난 10년 동안 내가 메꿔왔어. 당신 나한테 기생해서 산 거야. 진수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의 능력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무시하던 아내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당신 월급으로만 살아봐. 아, 빚도 갚아야 하지. 마이너스 통장 이자에 원리금 상환까지 하면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겠네. 진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350만 원 월급에서 대출이자 150만 원을 빼면 200만 원. 그걸로 생활비? 불가능했다. 그리고 어머님 요양원 환불? 좋아, 해줄게. 대신 그 순간 바로 이혼 소송이야. 이 이혼? 하면 될 거 아니야. 재산 분할 딱 반으로 나눠. 너 돈 많다며? 반 떼주면 되겠네. 진수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10년 살았으니 반은 받을 수 있다는 얄팍한 법 상식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법 공부 좀 더 하고 떠들지 그래. 민주가 한 걸음 다가서며
조목조목 팩트를 꽂았다. 내 재산 대부분은 법인명의 회사 돈이라 분할 대상 아니야. 그리고 이 집? 결혼 전 내 돈으로 해온 거라 특유 재산으로 빠지는 거 알지? 뭐라고? 반면 당신은 도박 빚에 생활비 탕진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기여도가 마이너스야. 재산 분할? 좋아. 내 기여도 주장하고 당신 빚 공제하고 나면 넌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빚만 떠안고 쫓겨나게 될걸? 선택해. 얌전히 어머님 최고급 요양원에 모시고 입 다물고 살래? 아니면 이혼 당하고 빚더미에 깔려 죽을래? 진수의 다리가 풀렸다. 털썩? 그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법인 재산, 특유 재산, 기여도. 그 낯설고 무서운 법률 용어들이 그의 알량한 희망을 짓밟았다. 아내는 더 이상 만만한 집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오너였다. 여보. 왜 그래? 무섭게 내가 말이 좀 심했어. 환불하라는 건 진심이 아니고. 진수가 비굴하게 웃으며 민주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다. 1분 전만 해도 밥상을 엎으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꼴을 보던 미영이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아유 올게. 오빠가 놀라서 저러지. 근데 아까 그 명함 보니까 진짜 크게 사업하네. 우리 올케 능력 좋다. 미영은 민주의 팔짱을 끼며 아양을 떨었다. 사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올케가 투자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자 쳐서 갚을게.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아가씨. 민주가 미영의 팔을 차갑게 뿌리쳤다. 아가씨 남편 지난번에 도박하다 걸려서 집 날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허헐. 그걸 어떻게 해? 사업 자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할 돈 없어요. 그리고 아가씨도 카드값 연체돼서 내일 모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던데.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미영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그녀 역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약점까지 쥐고 있는 올케 앞에서 더 이상 깐족거릴 수 없었다. 병실안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돈. 그 압도적인 힘 앞에 가부장적인 남편과 얄미운 시누이는 순한 양, 아니 겁먹은 개가 되었다. 이 모든 광경을 침대 위에서 지켜보던 영수는 억장이 무너졌다. 아들은 며느리 돈 끊길까봐 벌벌 기고 있고 딸은 며느리한테 돈 빌려볼까 하다가 본전도 못 찾고 찌그러져 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영순에게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너희들 정말 1억이냐? 영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진수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엄마 거기가 시설이 그렇게 좋대. 5억이나 하는 데라는데 가서 편하게 지내. 그래 엄마. 우리 집 좁아서 엄마 휠체어도 못 들어가잖아. 자식들의 비겁한 변명. 영수는 가슴을 쳤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김 실장과 건장한 수행원들이 들어왔다. 박영순 여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수행원들이 영순을 부드럽게 안아 최고급 전동 휠체어에 태웠다. 민주는 영순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어머님, 가시는 길 편안하게 최고급 리무진 불렀어요. 민주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영순에게는 저승사자의 미소처럼 보였다. 민주는 영순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거기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제가 끓여드린 된장찌개보다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너 이 나쁜 년. 칭찬으로 들을게요. 출발하세요. 민주가 눈짓하자 김 실장이 휠체어를 밀었다. 영수는 멀어지는 아들과 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외면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영순의 원망 섞인 눈빛이 허공을 갈랐다. 텅 빈 병실. 어머니가 떠난 자리는 적막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감돌았다. 진수와 미영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렸다. 저 여보, 엄마도 잘 가셨고 우리도 이제 집에 갈까? 진수가 비굴하게 웃으며 민주의 가방을 들어주려 했다. 탁! 민주가 가방을 낚아채며 진수를 노려봤다. 집에 가야지. 착각하지 마. 어머님 모셔다 드린 건 내 의무를 돈으로 치른 것뿐이야. 민주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진수의 가슴팍에 꽂아주었다. 이혼 소송 소장 및 위자료 청구서. 어머님은 5억짜리 천국으로 가셨지만 당신들은 이제부터 지옥 시작이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민주는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그녀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 저녁부터 밥 없어. 배고프면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가조개로 끓여 먹어. 경기도 외곽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배산 임수의 명당. 대한민국 상위 1%만 들어온다는 실버타운 더 헤리티지 노블 카운티의 로비는 5성급 호텔보다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눈이 부셨다. 어머, 박 여사님. 며느리가 이번에 안마의자도 최고급으로 바꿔줬다면서요?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입소 동기들이 영순에게 말을 걸었다. 영순은 기다렸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유, 말도 마요. 우리 며느리가 손이 얼마나 큰지. 안마의자가 700만 원이라나? 내가 괜찮다고 쓰던 거 쓴다고 해도 기어이 바꿔주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식품회사 대표잖아요. 세상에 부럽다. 보증금 5억도 턱하니 내줬다면서? 딸 같은 며느리네 정말. 주변 노인들의 부러움 섞인 탄성에 영순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10년 전 며느리를 구박하며 느꼈던 우월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짜릿한 쾌감이었다. 하지만 그 쾌감은 찰나였다. 근데 며느님은 언제 와요? 주말인데 면회 안 와? 옆에 있던 김 여사가 물었다. 그게 워낙 바쁜 사람이라. 회사 일이 산더미라서. 그래도 주말엔 와야지. 저기 봐요. 최 영감님네는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다 와서 외식하러 나가잖아. 영순의 시선이 유리 통창 밖으로 향했다. 잔디밭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산책하고 있었다. 할머니 휠체어를 밀어주는 손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딸. 그 평범한 풍경이 영순의 가슴을 후벼 팠다. 영순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들 진수는 제 코가 석자라 연락도 없고 딸 미영은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발길을 끊었다. 며느리 민주? 그녀는 입소 첫날 이후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돈 버느라 바빠서 그래. 돈 버느라. 영수는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그녀가 자랑하던 5억짜리 효도는 사실 5억짜리 유배였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될 법한 고급 뷔페로 차려졌다. 랍스터 구이, 한우 갈비찜, 유기농 샐러드 웬만한 호텔보다 훌륭한 식단이었다. 박 여사, 왜 안 드셔? 이거 한우 2플러스래. 입에서 살살 녹아. 앞자리에 앉은 노인이 갈비찜을 권했지만 영수는 젓가락으로 밥알만 깨작거렸다. 이상했다. 기름지고 비싼 음식들이 눈앞에 가득한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입안이 까칠했다. 속이 느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된장찌개. 문득
10년 전 낡은 빌라 주방에서 나던 냄새가 떠올랐다. 며느리 민주가 멸치 육수 진하게 우려내고 직접 담근 집된장을 풀어 끓여주던 그 보글보글한 된장찌개.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어 칼칼하면서도 구수했던 그 맛. 그때는 그게 귀한 줄 몰랐다. 어미야, 국이 왜 이렇게 짜냐? 나 고혈압으로 죽으라고 고사 지내냐?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국을 끓여왔었다. 그게 며느리의 사랑이었고 인내였음을 이제야 알았다. 흑흑흑. 영순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랍스터 접시 위로 떨어졌다. 어머, 박 여사님 왜 우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5억짜리 실버타운의 호화로운 식사보다 구박받던 며느리가 끓여주던 5천원짜리 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랴. 그녀는 스스로 복을 발로 걷어차고 황금으로 지은 감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죄인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민준의 집. 거실 풍경은 180도 바뀌어 있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아이패드로 업무를 보는 건 민주였고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건 남편 진수였다. 여보 아니 민주 씨. 설거지 다 했어. 과일 좀 깎아올까? 진수가 고무장갑을 낀 채 쭈뼛거리며 물었다. 민주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됐어. 멜론 사오라고 했지? 사왔어? 그게 내 용돈이 다 떨어져서. 아? 민주가 아이패드를 내려놓고 진수를 쏘아봤다. 최진수 씨, 지금 이혼 숙려 기간인 거 잊었어? 내가 이 집에 잠시 붙어 살게 해주는 조건이 뭐였지? 가사 도우미 역할 충실히 하기 생활비는 내 노동으로 때우기. 근데 멜론 하나 못 사와? 당신 이번 달 가사 노동 평가 점수 하야. 다음 달 용돈에서 10만 원 깎을 거야. 알았어? 아, 너무하잖아. 350 벌어서 빚 갚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30만 원인데 거기서 또 깎아? 진수가 울컥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민주의 눈썹이 꿈틀하자 바로 꼬리를 내렸다. 아니 내 말은 좀 빡빡하다 이거지. 싫으면 나가. 빚더미 안고 고시원으로 가던가. 그 한마디에 진수는 입을 다물었다. 이혼 소송 중이지만 당장 갈 곳이 없는 진수는 민주에게 빌어 입주 도우미 자격으로 얹혀 살고 있었다. 과거 자신이 아내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셈이었다. 띵동.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신우이 미영이었다. 옳게 나왔어. 미영은 들어오자마자 민주 눈치를 보며 식탁 위에 귤 한 봉지를 올려놓았다. 이거 옳게 좋아하잖아. 오는 길에 샀어.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남편분 또 사고 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올케네 회사에서 이번에 신규 매장 낸다며? 거기 매니저 자리 하나만 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 응? 과거 반찬 가게 알바나 하라며 비웃던 신우이가 이제는 그 반찬 가게 매니저 자리라도 얻으려고 굽신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력서 넣으세요. 정식 절차 밟아서. 아, 근데 우리 회사 기준이 좀 높아요. 인성을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민주는 벙쪄 있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저녁은 둘이 알아서 해결해요. 난 약속 있어서 나가니까. 화창한 주말 오후. 강남의 명품관 에르메스 매장. 민주는 거울 앞에 서서 오렌지색 버킨백을 들어보았다. 1,000만 원이 넘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주세요. 일시불로요.
네, 고객님.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동안 민주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액정에 뜬 이름. 시어머니. 아마 주말인데 왜 안 오냐고, 밥이 맛이 없다고, 혹은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려는 것이겠지. 아니면 뒤늦은 사과를 하려나. 하지만 민주는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사과는 용서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민주는 가볍게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곧바로 차단 설정까지 마쳤다. 칭 하고 울리던 핸드폰이 잠잠해졌다. 결제되셨습니다, 대표님. 직원이 건네는 쇼핑백을 받아든 민주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백화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그녀를 비췄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자유였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며 도심의 인파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매혹적인 호선을 그렸다. 독백, 어머님 만수무강하세요. 그 황금 감옥 안에서 영원히. 효도요? 이제부턴 셀프입니다. 전 제 인생 살러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선택이 다소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서로 얼굴 붉히며 사는 것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한 효도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사연 속 며느리의 결정이 속 시원하셨다면 댓글창에 잘했다, 3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응원 한마디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달빛 인생 TV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